어떤 사람들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이고 존중과 대우를 받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항상 배려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존중은커녕 이용당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관계의 디테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오늘은 항상 존중받는 사람들에게 배어있는 그 세심한 관계 능력에 대해 준비해봤어요. 오늘 말씀드릴 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딱 한 개만 제대로 갖춰도 금방 관계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어요. 또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책 소개와 선물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소장님,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관계를 위해 엄청 애쓰는데도 별로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네, 그런 사람들은 몇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관계 맺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능력인데요. 들으면 아, 그런 거구나 하는데 듣기 전엔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제가 5개로 능력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중에 딱 한 개만 장착해도 성숙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능력은요,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을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실수하거나 당황해서 평소에 나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민망하고. 근데 이런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긴장되시죠? 저도 잘 그래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익숙한 거 먼저 해보실까요? 라면서 나를 배려해주고 심지어 잘하는 걸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과실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죄스럽겠어요? 이때 뭘 하고 있다 사고를 낸 거야? 상대방 차랑 사람은 얼만큼 손상이 있어? 와 같은 말보다는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요즘 피곤했나 보네. 처리하면 되지.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할 거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얘기해주는 지인이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을 떠올리는 건요. 그 순간 빠르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상처, 수치심, 긴장감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당사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그 감정을 감지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능력이죠. 두 번째 능력은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 능력인데요. 어떤 주제나 상황에 대해서 나의 관점을 미리 정리해두라는 거예요. 이런 입장 정리,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주장,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대화가 가능하고요. 이 좋은 대화를 통해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레일 라운즈는 좋은 대화란 각자의 세계관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가십이나 사람에 대해 많이 아는 것보다 각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할 때 흥미로운 사람, 궁금한 사람으로 기억되고요. 그게 곧 호감의 요소가 되는 거죠. 이 대화 능력, 소통 능력은 관계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입담이 없거나 어휘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자기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이랑은 어떤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네? 그런가? 그게 뭐 중요한가? 라는 반응으로 돌아오니까 매력이 확 떨어져요. 또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나 어떤 기사들에서 본 그 표면적인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란 인식이 심어질 수도 있죠. 사람들은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자기 의견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고 존중하잖아요. 세 번째 능력은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찰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잘못이라 하면 오해를 했거나 실수를 해서 상대방에게 명확히 상처를 준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 밖에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의도와 달리 내 언행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대처 방식도 포함이 돼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나보고 뭘 잘못했다고 하니까 막 서운하다고 하니까 당혹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상대방도 사실은 꽤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이때 관계에 디테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거죠. 아, 이런 말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건데 얘기해줘서 고맙다. 내지는 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네 라는 식으로 먼저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후에 그 부분은 내 잘못이 맞네. 주의할게. 다신 그런 일 없게 할게. 라고 대응을 하면 상대방의 방어나 긴장이 확 내려가면서 자동적으로 호감도가 올라가요. 또 성숙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란 인상도 심어주고요.
공격이라고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맞받아치는 대신에 힘을 빼고 수용한 뒤에 인정을 하거나 개선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이 여유 있는 능력이에요. 네 번째 능력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능력인데요. 특히 이거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no를 말해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잘 드러나요. 많은 분들이 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사람이 되려면 거절을 잘해야 한다, 단호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존중을 끌어내는 사람, 이 대우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절을 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절의 순간에도 상대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즉,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디테일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건 말을 하는 순서만 잘 알고 있어도 가능해요. 제안과 부탁을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 아, 나도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또는 그 일에 대해서 날 떠올려줘서 감사해요. 라는 식으로 그 사람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본론은 그 뒤에 말하는 거죠. 부드럽고 솔직하게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일정이 조금 어려워요. 또는 지금 다른 일로 시간을 내기가 힘드네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건데 이 단계에서는 단호하게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거절을 해요. 그런 뒤에 마지막으로 다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꼭 불러줘요. 일 처리되면 제가 먼저 약속 잡을게요. 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상대방이 무안하거나 불편하지 않겠죠. 나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상대방도 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능력은 상대방의 말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태도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이들 이 부분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말하면 진짜? 확실해? 정말 그래? 말도 안 돼. 뻥치지 마.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본인이 놀라거나 궁금해서 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런 검증, 확인의 말 습관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유독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죠. 그때 나의 이런 말 습관이 상대방에게는 확인하는 것 같고 내가 뭘 증명해야 할 것 같은 그 압박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심하면 억울하고 불쾌한 감정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상대의 말을 검증하려고 들지 말고 그 경험을 존중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당황했겠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식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검증이나 확인, 평가와 같은 표현을 말버릇처럼 사용하진 않는지 체크가 필요해요. 그럼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서 말한 능력들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몇 가지 연습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1초에서 3초 멈춰서 생각을 하세요.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느리게 생각을 하고 대답하셔도 돼요. 그 시간에 상황 파악과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 어떤 말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들릴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반응할 때 평소 습관대로 나오던 나의 말들을 조절할 수 있고 좀 더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언행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몇 초간 시간을 벌잖아요? 그때 상황을 관찰하고 인식하게 되니까 그냥 하는 반응보다는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몇 초가 많은 걸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용 언어를 늘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해서 내가 만만하거나 우스워지지 않아요.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내용을 이해하면서도 존중받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수용했을 때 더 내 얘기가 잘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돼요. 말해줘서 고마워.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 라는 식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습관화해보세요. 이 수용 언어들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대화를 더 수월하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요, 한 문장 생각 정리하기인데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막상 말로 꺼내려고 하면 횡설수설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정리해서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말을 안 하는 의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라는 아주 단순한 문장 구조로 마침표까지 정확히 찍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간혹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불편하고 책임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결국엔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랑 같거든요. 생각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말의 핵심이 없고 말 끝맺음이 안 되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처럼 끝을 흐리는 방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어떤 것이든 생각날 때마다 메모지에 적어도 좋고요. 핸드폰 메모장에 마침표까지 찍는 문장을 적어보는 거예요. 연습은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매운 게 좋은지, 단 게 좋은지부터, 카페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같은 그 단순한 취향에서부터 연애관이나 인간관계 기준 같은 이 가치관 수준까지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이 쓰는 행위 자체가 사고를 정리하고 결정을 내리고 내 관점을 내가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문장을 완성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장이 생기고 이 입장이 생기면 말이 명확해지고 명확한 말은 곧 존중을 받는 대화의 그 시작점이 돼요. 결국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감정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에 달려 있어요. 이 감정 예측은 나의 감정을 얼마나 정확히 아는가에서 출발을 해요. 나라는 사람의 감정, 욕구, 아픔, 그런 민감함을 잘 알아차릴수록 타인의 감정도 정확하게 보이고요. 반대로 내 감정을 모른 채 나의 몸과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갈수록 타인의 감정에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나를 잘 몰라서 나조차 이해를 못하니 이 관계에서의 확장이 어렵죠. 나를 알고 타인을 아는 능력이 높아지면 관계에서 존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편안해져요. 오늘의 내용은 이 호감의 디테일이란 책을 참고해서 구성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이 책 안에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책 내용의 3분의 1만 이해하고 실천해도 회사 생활, 가족관계, 연인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확실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책 선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이 밖에도 존중받고 성숙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인 나를 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위에 영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꼭 참고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